안녕하십니까. IBS 실버 방송 문학산책 최도규입니다. 오늘은요, 이용만님의 무지개 뿌리를 낭독하겠습니다. 무지개 뿌리. 이용만. 맨 스랑 매미 소리가 시원하게 들리는 7월입니다. 하늘에는 흰 구름이 둥실 떠 있습니다. 햇볕이 뜨거워지자 매미 소리도 높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방학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마루에 앉아서 바라본 하늘 끝 길게 뻗어나간 산자락 위에는 뭉게구름이 몽실몽실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는 뭉게구름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어느새 하늘나라에 와 있는 기분입니다. 오후가 되자 막던 하늘에 새털구름이 나타났습니다. 날씨도 후덥지근한 날씨로 바뀌어 갔습니다. 새털구름이 해를 가리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새까만 구름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소나기가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번쩍 번개가 치더니 우르릉 쿵쾅 천둥 소리가 바로 머리 위에서 들렸습니다. 두어 번 번개와 천둥이 번갈아 치더니 소나기가 냅다 유리창을 두들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무더웠던 날씨만큼이나 소나기도 사납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소나기 속에서 들판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허겁지겁 달려가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들에 나가셨던 엄마 아빠가 들어오시고 난 뒤에도 소나기가 한참을 줄기차게 쏟아지던 하늘에는 얼마 가지 않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쨍하니 햇빛이 내비쳤습니다. 야, 무지개다! 현이는 반갑게 소리를 쳤습니다. 소나기가 그친 하늘에는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도 선명하게 무지개가 하늘을 향하여 다리를 놓고 있었습니다. 참 크고 둥글기도 하였습니다. 무지개는 하늘로 오르는 달이라 하였습니다. 색연필이나 물감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고운 색을 띠고 내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무지개 잡으러 가자. 그래, 오늘은 꼭 잡고 말자. 약속은 없었어도 어느새 현인네 집 앞으로 모인 아이들은 마을 동쪽에 있는 언덕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지개는 동쪽 언덕인 황정지 고개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은 무지개를 잡기 위하여 무지개를 쫓아다녔습니다. 무지개를 잡으면 무지개 뿌리를 캐올 생각입니다. 무지개 뿌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물속에 뿌리를 내린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죽는 날까지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물을 마시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지개는 뿌리를 한번 내린 셈에는 무지개 뿌리를 조금씩 남겨놓고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 뿌리를 캐오면 언제라도 무지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뒤로 몇 명의 아이들이 현이를 따라 무지개를 잡으러 나섰지만 아직까지 무지개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무지개를 잡으면 남겨놓고 간 뿌리를 캐올 생각입니다. 현인네가 무지개 가까이 가면 어느새 무지개는 저만큼 달아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이들은 자기들의 걸음이 느려서 무지개를 따라잡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무지개는 땅속에서 금방 솟아오른 가장 깨끗하고 맑은 샘물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로 뻗은 무지개를 줄기에 물을 뽑아 올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을 다 뽑아 올리면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물을 다 뽑아 올리기 전에 도착하여야 무지개를 잡을 수 있고 무지개 뿌리를 캐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지개가 생기자마자 출발을 하였으니까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더 힘을 내어 언덕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언덕을 오른 아이들은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지개는 어느새 언덕 아래 논 가운데다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논이다. 저 논 한쪽에 작은 농달샘이 있는데 바로 거기다. 그래, 거기다. 드디어 무지개가 뿌리를 내리는 것을 알았다. 아이들은 언덕을 내려가 논 가운데로 난 길을 달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빨리 가야 돼. 조금만 늦어도 무지개는 금방 하늘로 올라가 버린단 말이야. 숨이 차도록 달려온 아이들 앞에서 무지개는 다시 조금 떨어진 냇가로 달아나 있었습니다. 논모퉁이 옹달샘에는 아무런 무지개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냇가까지 달려와 보지 무지개는 냇가 건너 산 위로 달아나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달려가 보자. 복바위 넘어 용동마을이다. 아이들은 다시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버스가 다니는 신장로 옆에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복바위라고 불렀습니다. 얘들아, 그냥 가면 어떡해? 복바위에게 빌고 가야지. 그래야 무지개를 잡지. 아, 참, 그렇구나. 아무리 바빠도 복바위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되지. 아이들은 달리기를 멈추고 복바위를 향하여 돌을 던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작은 돌을 던져서 복바위가 돌을 받아주어야 소원을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복바위 위에는 광주리만한 넓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돌이 올려져야 소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얘들아, 천천히 잘 던져. 급하게 던지니까 다 떨어져 버리잖아. 급한 아이들의 마음과는 달리 돌은 바위 위에서 올라가지 않고 자꾸만 떨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됐다. 이제 빌자. 복바위님, 오늘은 무지개를 꼭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다 같이 목소리를 합하여 빌었습니다. 그리고는 달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복바위를 지나 산으로 올라간 아이들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무지개는 용동마을을 건너 해곡마을에 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멉니다. 더군다나 무지개는 아까보다 색깔이 훨씬 흐려져 있었습니다. 무지개 색깔이 흐려진 걸 보니 곧 하늘로 올라가려나 보다. 오늘은 안 되겠다. 벌써 해도 많이 기울었다. 돌아가자. 이번에는 놓쳤지만 다음에는 꼭 잡고 말자. 흠뻑 땀에 젖은 아이들은 그제야 이마에 땀을 씻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빨리 달려오지 못해서 무지개를 잡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을을 향하여 걸어오고 있는 아이들은 다음에는 꼭 무지개를 잡고 말겠다는 각오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얘들아, 빨리 와봐. 황정지 고개에 이르자 갑자기 현이가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잡지 못하는 것은 무지개가 뜬 뒤에 출발하기 때문이야. 무지개가 뜨기 전에 출발을 해서 무지개가 뿌리를 내리는 곳에서 기다리면 무지개를 잡을 수 있을 거야. 아, 그 말이 맞다. 무지개가 뿌리를 내리는 곳을 알았으니 미리 그곳에 가 있으면 되겠다. 역시 현이 너는 머리가 좋아. 아이들은 다음에 비가 내리면 미리 출발하기로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이와 집에 도착하니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아직 들에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른들은 무지개를 잡으러 가는 일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야단을 치시기 때문입니다. 현이는 마루 위에 앉아 어제 읽다만 동화책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아, 이리 와 봐라. 내가 귀한 것을 가져왔다.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뜻밖에도 큰 집에 사시는 할아버지께서 서 계셨습니다. 이거 아주 귀한 것이니까 잘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할아버지께서는 보자기로 덮인 바구니 하나를 들고 계셨습니다. 그게 뭔데요? 이거 무지개 뿌리다. 뭐라고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현이는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보자기를 벗기셨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황토색의 커다란 뿌리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버섯과 비슷하였습니다. 이거 무지개 뿌리란 말이에요. 이건 버섯이잖아요. 현이는 실망스럽게 바구니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버섯이 아니란다. 이것은 무지개 뿌리란다. 무지개 뿌리도 버섯처럼 잔뿌리가 없단다. 그래도 그렇죠. 무지개는 7가지 색깔인데 이것은 황토 색깔이잖아요. 황토색은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어머니인 대지의 색이란다. 물도 여기에서 나오고
무지개도 여기에서 나온단다. 아무려면 여기에서 어떻게 무지개가 나와요? 현이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시큰둥하였습니다. 그럼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볼래? 여기에서는 안 되고 방으로 들어가자. 해가 넘어간 뒤에서 빛이 없어서 안 된다며 방으로 들어온 할아버지께서 불을 켜셨습니다. 그리고는 입에 물을 한 모금 머금더니 무지개 뿌리를 향하여 푹 뿜으셨습니다. 그러자 스멀스멀 안개처럼 무지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이네요, 할아버지. 정말로 무지개가 나타났어요. 무지개 뿌리에서 만들어진 무지개는 이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이거 어디에서 나셨어요? 나도 나의 할아버지 되시는 분에게서 받은 것이란다. 너에게는 고조 할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지. 그분이 내가 잠자고 있을 때 오셔서 놓고 가셨단다. 그분은 왜 할아버지께 이것을 가져다 주셨을까요? 나도 어렸을 때 무지개를 보고 뿌리를 보려고 무지개를 따라 다녔단다. 무지개만 떴다 하면 쫓아다녔지. 늘 빈손으로 돌아오는 나에게 할아버지께서는 실망하지 말고 계속 쫓아가면 언젠가는 꼭 무지개 뿌리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위로해 주셨단다. 그 소망은 내가 어른이 되고 할아버지가 되어도 사라지지 않더구나. 언젠가는 꼭 무지개 뿌리를 보리라는 바람으로 살아왔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나의 할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서 가져다 주신 것이란다. 할아버지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꼭 나이 어렸을 때와 같단다. 오늘 또 무지개가 뜨자마자 달려갔다 왔지 않니? 너도 무지개 뿌리가 보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줄 테니 비가 잘 맞는 집 옆으로 흐르는 도랑가에 묻어두어라. 그러면 비가 그친 뒤에 뿌리에서 무지개가 피어올라 온 동네를 다 덮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버섯처럼 싹이 올라올 것이다. 그 싹은 한 번 올라올 때마다 두 줄기가 올라와서 무지개가 만들어진다. 두 번째에는 네 줄기가 올라오는데 그때에는 무지개가 4개가 뜨게 된다. 10개가 올라오면 10개의 무지개가 만들어진단다. 싹이 여러 개 올라오면 그 싹을 떼어서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그 집에서도 무지개가 피어날 것이다. 얼마 안 가서 집집마다 무지개가 피어오를 것이고 그러면 수많은 무지개들이 세상을 덮게 될 것이야. 생각해 봐라. 무지개가 온 하늘을 덮고 있는 세상을. 그때에는 사람들의 마음도 모두가 아름다워지겠지. 그러면 정말 잘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야. 이상한 일입니다. 잠시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할아버지께서 무지개 뿌리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현이가 무지개를 잡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할아버지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셨을까요? 다음번에는 무지개를 꼭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무지개 뿌리가 버섯처럼 생겼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그날 또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하더니 검은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현이네 집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얘들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소나기가 쏟아질 거야. 그리고 소나기 그치면 무지개가 뜰 거야. 빨리 서두르자. 강렬이하고 창균이는 황정지 고개 넘어 논가에 있는 옹달샘이고 후근이하고 양이는 후곡천 냇가 옆의 옹달샘이다. 자, 빨리 달려가자. 아이들은 각자 자기가 가야 할 곳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이도 서둘러 황정지 고개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이내 빗방울이 굵어지더니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옷이 젖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쏟아지던 소나기가 그치더니 햇살이 내비쳤고 무지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황정지 고개 넘어 논가에 있는 옹달샘에 뿌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렬아, 창균아, 거기 옹달샘에 무지개가 내려왔다. 빨리 무지개를 잡아. 현이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강렬이하고 창균이는 그대로 서 있기만 하였습니다. 강렬아, 거기라니까.
현이는 더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도 강렬이하고 창균이는 뻣뻣이 서 있기만 하였습니다. 부담부담 현이가 달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이가 옹달샘에 도착하자 무지개는 황정지 들판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는 냇가 옹달샘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얘들아, 여기라고! 여기에 무지개가 뿌리를 내렸다고! 무슨 소리야? 우리가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에는 안 내려왔어. 저 봐, 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 빨리 저기로 가자. 그런데 후근이와 경석이도 무지개가 내린 줄도 모르고 그대로 서 있기만 하였습니다. 에이 자식들, 무지개가 내린 줄도 모르고 뭐하고 있는 거야? 현이와 강렬이 창균이가 냇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야, 여기 무지개 내렸는데 뭐하고 있었어? 잡지 않고. 현이가 소리치자 아이들은 크게 눈을 뜨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여기 무지개 안 내려왔어? 아니야, 분명히 여기에 내려왔어. 아이들은 옹달샘을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급해진 현이는 옹달샘 바닥을 손으로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야, 이게 뭐냐? 뭐가 있다? 현이가 옹달샘에서 건져 올린 것은 검은 버섯처럼 생긴 뿌리였습니다. 야호, 무지개 뿌리다. 드디어 무지개 뿌리를 캐었다. 환호성을 지르는 현이를 본 아이들은 시큰둥하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건 무지개 뿌리가 아니잖아. 이건 버섯 뿌리잖아. 아니야, 이건 틀림없는 무지개 뿌리야. 우리 할아버지께서 꿈속에서 가르쳐 주셨다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꿈속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야? 현이는 아이들에게 지난번에 꾼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것을 버섯 뿌리인 줄 알고 잃어버릴까봐 꿈속에서 가르쳐 주셨나 보다. 이것은 내가 꿈속에서 보았던 버섯 뿌리와 똑같다. 그래, 그럼 맞는가 보다. 자세히 보니 버섯 뿌리와는 다르다. 이것 봐. 몸통에 여러 가지 색깔의 무지개 줄기가 있다. 맞다. 이건 틀림없는 무지개 뿌리다. 자세히 보니 생기기는 버섯처럼 생겼는데 몸통에 무지갯빛 색깔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야, 무지개 뿌리가 맞다. 가지고 가자. 현이는 웃옷을 벗어 무지개 뿌리를 고이 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현이네 집 옆을 흐르고 있는 작은 개울에 웅덩이를 파고 묻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지개 뿌리를 묻은 곳을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제부터 오전에는 쨍쨍 햇볕이 내리쬐던 날씨가 오후가 되자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소나기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소나기가 그치고 햇볕이 비춰졌습니다. 현이는 이때다 싶어 무지개 뿌리를 묻어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무지개 뿌리에서 7가지 색깔의 무지개가 새싹처럼 나오더니 하늘을 향하여 뻗어 올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의 무지개가 피어 올랐습니다. 한 번에 2개씩 싹이 난다는 할아버지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2개의 무지개는 현이네 집에서부터 마을을 둥글게 덮었습니다. 어느 때의 무지개보다 더 크고 선명하였습니다. 마을이 온통 무지개 색깔로 물들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모두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덮고 있는 쌍무지개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현이와 아이들은 무지개 뿌리에 대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무지개 뿌리에서 싹도 2줄기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너나 없이 싹을 달라고 하면 안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가져가고 마을 사람들은 나중에 나눠줄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온 동네가 수많은 무지개로 덮일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에 무지개를 따라 피어오르는 들뜬 마음은 어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IBS 실버 방송 문학산책 최도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